오늘장 완벽한 트레이딩 마지막 기회. 한 발 빠른 보호장 대응. 마감 전 반드시 담아야 할 이 종목. 명확하게 판정해 드립니다. 네, 오늘은 전쟁 관련 테마 외에 사실 상승 종목 찾기가 쉽지 않은 장입니다. 그래도 살아있는 종목 그리고 테마주들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오후장 실시간 인기 급상승하고 있는 종목 인급종으로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와운의 이광무 파트너 휴먼자산운용 윤여민 이사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누군가 본격적으로 팩트체크 들어가기에 앞서서 시장 분위기 그래도 현재 이 시각 코스피 코스닥 살짝 저점 대비로는 낙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영향권에서 경계감은 짙지만 현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 자세하게 좀 더 변화된 움직임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센터 연결해 보도록 하죠. 권미정 캐스터. 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긴장하며 출발했던 우리 시장, 오후 들어서도 비슷하게 하락세가 짙은 모습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 대금이 기존 월요일보다 크게 줄어든 모습에서 위축된 시장 분위기까지 읽히고 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오늘장 출발보다 조금 더 내려온 상태입니다. 코스피 지금 2600선 지키기 공방에서 조금 더 승리를 해서 2661선에서 흐름 이어오고 있고요. 코스닥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코스닥 현재도 850선 아래에서 하회하는 모습입니다. 849선의 흐름 이어오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고 있는데요. 장 마감까지 이런 흐름 이어진다면 동반 매도 6거래일째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코스닥 849선 지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 환율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10원 넘게 급등하면서 1,380원대를 돌파하며 출발한 우리 시장 오후가 되면서 조금 더 상승을 했네요. 1,383원 선에서 거래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VI가 발동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변동성 완화 장치라고도 불리죠. 단기간 내 주가가 변동할 경우 잠시 거래가 정지되거나 또는 단일가로만 매매할 수 있게 전환이 되는 건데요. 직전 체결가보다 2에서 6% 급등하거나 주가가 전일 종가보다 10% 이상 증가 또는 하락할 때 발동됩니다. 오늘 12시 30분 기준 상승 VI가 발동된 종목은 다이나믹 디자인, 라이트론, 리더스 기술투자, 한싹, 스튜디오 미르고요. 또 제스코 홀딩스와 프롬바이오, 테스, DI와 비트나인도 상승 VI가 발동이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먼저 DI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2거래일째 그리고 기관이 5거래일째 매수로 이어오면서 4거래일째 급등세 보이는 종목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오면서 10시 40분경 VI가 발동됐습니다. 현재도 20%대 강한 급등세 이어오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VI 발동 종목 다이나믹 디자인입니다. 다이나믹 디자인이 12시 30분경 전거래일보다 10% 넘게 상승하면서 정적 VI가 발동됐는데요. 지난주 타이어주들의 강세를 다이나믹 디자인이 이어가려는 걸까요? 현재도 9%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VI 발동 종목 한싹입니다. 주당 한 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 결정 소식에 급등했는데요. 신주 배정 기준일은 4월 30일, 또 신주 상장 예정일은 5월 24일입니다. 한싹은 장중 18%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VI가 발동됐고요. 장중 상한가를 터치한 한싹은 현재 21%대 강세 흐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12시 30분 기준 하락 VI가 발동된 종목들은 SI리소스, 코스나인, 올리패스, 엔젠 그리고 중앙에너비스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올리패스 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의 정적 VI가 걸리면서 급등했다가 지속성을 오래 가져가지 못하고 5분 뒤 하락하며 하락 VI가 걸렸습니다. 장중 9.22%를 달성했다가 현재는 3%대 상승으로 상승폭을 대폭 반납했는데요. 투자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된 만큼 유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시장과 VI 종목 확인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후장 들썩이고 있는 유독 궁금한 그 종목 실시간 인기 급상승 종목 인급종으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전쟁 관련 테마 안에서 을의 가장 대표격으로 움직이는 종목이죠. 흥구석유 장중 20% 넘는 급등 이후 상승폭을 축소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번 주 전쟁 리스크에 단기적인 움직일 힘 더 이어갈 수 있을지 테마주들에 대한 시각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흥구석유.
네, 일단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테마라고 말씀하셨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계속해서 지금 전쟁 리스크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 가운데서 좀 테마가 좀 형성이 되는 가운데 지금 말씀하셨던 석유 관련된 쪽에 대한 좀 테마가 좀 형성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뭐 지난주부터 좀 움직였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주 주말을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 주가가 레벨업 했겠지만 특히 이제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음봉을 달면서 조금씩은 내려온 모습이 나오고 있고 빠졌어요. 네, 그와 관련돼서 이제 뭐 한국석유라든지 뭐 국동유화, 뭐 중앙에너비스 같은 관련된 종목들이 다 같이 급등을 했습니다만 다시 윗꼬리를 좀 길게 다는 맞아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뭐 트레이딩 관점 혹은 이제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좀 움직였기 때문에 오히려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가 좀 나오는 자리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네.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이제 정유 관련된 종목들은 뭐 단기간으로 뭐 GS라든지 뭐 S-오일 같은 경우를 좀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 석유와 관련된 종목들은 좀 트레이딩 관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급등하기는 했지만 윗꼬리를 쭉 달았던 부분에 있어서는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트레이딩 안에서 오늘 파는 날 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정유주, 뭐 정제마진이라든지 국제유가 상승과 맞물려서 해보기는 하는데 오늘 좀 제한적인 상승으로 네. 여기도 좀 윗꼬리를 달렸거든요. 본다면 정유주를 보겠지만 일단 오늘 흥구석유는 테마는 테마답게 트레이딩으로 일단 수익 조절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인급종 확인해 볼까요? 이 종목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인급종에서도 자주 살펴봤던 종목. AI 반도체주 무거운 가운데서도 최근 가장 강한 시세의 힘 잃지 않고 오늘 또 20% 급등 나오고 있는 DI입니다. 우리 전에 인급종에서 DI는 빠졌을 때도 사고 올랐을 때도 사야 되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주신 바 있었거든요. 가파른 주가 상승이 부담스럽지는 않은지 아니 불안할 때 더 수급 쏠림이 있을 수 있을지 어떻게 네. 보세요, 이광 파트너님? 일단 현재 위치에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 20%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담되는 수익인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이 추세 추종이라고 하죠. 일단은 이제 수급에 대한 바탕으로 해서 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이제 기관에 대한 수급 집중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3월 중순부터 해서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크게 들어왔었는데 사실 앞전에 수급까지 좀 챙겨본다라면은 2월 달에도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집중적으로 들어오면서 주가에 대한 연속적인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DI를 보기 이전에 이 테크윙이라는 종목도 기억이 나거든요. 테크닉에서 DI로 네. 다 간 거 아니에요? 옮겨진 것 같아요. 일단은 두 종목이 모두 다 테스터. 네. 테스트 영역에 있는 기업들인데 앞에 이제 이 테크윈 같은 경우에는 핸들러 기업이고요. 이제 DI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를 통해서 또 이 본 회사도 모두 다 이제 테스터, 버닝 테스터부터 해서 웨이퍼 단계에 대한 테스터 모두 다 하는 회사인데 일단 이 2월 달부터 수급이 들어오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의 공급적인 부분들을 좀 이미 진행해 왔는데 H백 영역까지도 확대된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상당히 기관에 대한 수급이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 종목에 대한 주가에 대한 판단을 한다라면은 주가 추세에 대한 연속적인 상승도 중요하겠지만은 수급에 대한 이탈이 없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하면서 보시면 좀 더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앞서 테크윙이라든지 DIO 같은 종목들 결국에는 테스트의 영역에 대해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의 단점이라 본다라면은 불량률이 높다라는 것이 좀 아쉽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선 수위를 높일 수 있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찾아 나서는 과정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수 유효합니까? 저는 지금은 좀 관망하자. 어. 신규 접근은 좀 부담이 될 것 같고요. 보유자의 영역으로 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규 매수는 자제할 필요가 있고 보유자라면 조금 더 끌고 가는 전략, 특히나 메이저 수급의 이탈이 없는지 여부를 같이 확인해 보자. 오늘도 일단 외국과 기관의 수급이 유입되면서 20% 넘는 급등을 보이고 있는 DI 팩트체크 들어봤습니다. 세 번째 인급종 바로 만나봅니다. 오늘 구리와 알루미늄 관련주들 급등 두드러지죠. 네, 이구산업, 미국과 영국이 이제 알루미늄, 구리, 니켈 등 러시아 추가 제재 영향으로 인해서 가격이 더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오늘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도 윗꼬리를 달았어요. 근데 구리 관련해서는 더 갈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테마를 넘어서 매매 관점도 유효한가요? 일단은 이 구리 관련된 종목 중에서 사실 먼저 시세가 났던 건 저는 풍산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네, 네. 사실 풍산 같은 경우가 좀 먼저 출발을 했고 결국 이제 이 구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좀 더 넓게 보게 된다고 하면 결국 풍산과 마찬가지로 약간의 좀 어떻게 보면 이 방산 쪽하고도 연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까지 좀 연결해서 보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이제 매매 관점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이 구리와 관련된 부분들, 구리 가격 자체가 좀 계속 오르고 있고 좀 1년 지금 최고치를 어떻게 보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풍산이 먼저 출발했고 이제 또 이슈를 받으면서 뭐 이구 산업, 특히 네. 이제 KBI 메탈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신고가를 어떻게 보면 이제 52주 신고가를 좀 작성하는 모습, 이제 상한가에 들어간 모습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석유와는 좀 약간 좀 다른 결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약간 이것도 트레이딩 관점. 하지만 조금 더 넓게 보게 된다면 저는 방산 쪽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면서 그럼 풍산 봐요? 풍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많이 좀 시세가 나왔고 사실 이제 지난주에 좀 52 신고가가 좀 나오면서 오히려 조금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방산 섹터에서 좀 저는 좀 예, 불이 넘어서 아예 그냥 방산으로. 방산으로 좀 제가 볼 때는 좀 네. 사고의 영역을 좀 넓히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현대로템, LIG 넥슨, 하나에어로. 네, 이런 쪽으로 결국 이제 뭐 사실 풍산이 갔던 건 뭐 총알 같은 어떻게 보면 구리와 관련된 부분이 그렇죠.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좀 넓게 보게 된다고 하면 무기 체계뿐만 아니라 어떤 시스템까지도 어떻게 보면 넓혀진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 방산 관련된 섹터를 좀 더 주력으로 보되 이런 어떤 제가 볼 때 구리와 관련된 쪽 같은 경우는 좀 트레이딩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리 테마는 테마답게 좀 오히려 방산 섹터를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임급종 또 확인해 볼까요? 지금 채팅방에서도 기아가 최고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같이 하락하는 장에서 시총 상위주에서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는데 유독 빨간불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시경 강하게 치고 올라와서 현재 시각 4%까지 강한 탄력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DS투자증권에서 13만 원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제 전기차보다 하이브리드인가 네. 봐요. 일단 이제 이런 움직임들은 지난해 연말 때부터 좀 보여줬던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뿐만 아니라 모든 차종에서 판매량이 좀 높아지면서 지난해 실적이 상당히 좋았었고요. 특히나 이제 이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SUV 라인을 좀 크게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시장에서 이 자동차 소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 유럽이라든지 특히 북미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북미 시장에서의 차량 선호도가 SUV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전체적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복귀도 상당히 좋고요. 네. 그런 면 때문에 기아에 대한 실적 상당히 기대가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오늘 현대차와 기아차가 상당히 좋은 이유는 네. 아무래도 환율이 아닐까. 시장에 대한 불안감은 있지만 역시나 매크로적인 변수가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다 보니까 수출 기업들을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역시나 시장이 힘들 때 실적주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래서 이제 자동차 섹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장 초반에 현대차, 기아차가 동반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수에 대한 하락폭이 조금씩 진정이 되면서 네.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에 대한 새로운 대체제를 찾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출주라든지 특히나 이제 실적에 대한 관점으로 종목을 바라본다면은 저는 추가 상승 여력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대차, 기아차 완성차의 움직임도 좋은데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영역까지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부품주는 뭐 보세요? 일단은 이 실적에 대한 배경이 아무래도 저는 하이브리드 차, 네. 그러면은 코리아 FT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북미 시장에 대한 타겟을 본다면은 저는 북미 시장에 대한 라인을 갖고 있는 뭐 성우하이텍부터 해서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하이브리드 부품까지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지켜보자. 기아도 그렇고 자동차 부품주까지 불안한 장에서 또 실적을 받쳐주는 자동차주에 대해서 관심 유효하다. 신규 매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분석 들어봤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임급종 살펴봤습니다. 이광우 파트너 그리고 윤여민 이사였어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다행히 지금 시장 저점 대비로 낙폭을 좀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깊긴 합니다만 SK 하이닉스가 그래도 저점보다 낙폭을 줄여 나가면서 코스피 지수도 2,660선을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절대적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영향권에서 경계감이 짙기는 합니다만 장중에 저점 대비로는 그래도 오후작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라는 점, 조금 더 낙폭을 확 줄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분위기 오늘 전쟁 테마주들이 들썩들썩거리고 있긴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기아를 중심으로 해서는 또 빨간불을 켜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잘 갔던 종목들 차익션이 나오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대응 전략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시장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 빅데이터로 본 증시로 살펴볼 텐데요. 시장 분위기 하나하나씩 그리고 오늘 그 안에
안에서도 살아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을 펼쳐나갈 수 있을지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로 본 증시 정리하고 갑니다. 류용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빅데이터로 살펴본 증시는 어떨까요? 오후 1시 기준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 기업 가운데 거래량 상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영국 정부가 러시아산 알루미늄과 구리, 니켈의 생산 물량 취급을 금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다 구리 가격 상승세도 지속되면서 비철금속 관련주 알루미늄이나 구리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일알미늄과 이구산업은 각각 전거래일 대비 420%, 220%가량 거래량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금 관련주로 분류되는 엘컴텍도 300%가량 거래량이 급증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시나 중동 지역에 대한 지정학적 긴장감이 지속되면서 오늘 해운이나 정유 관련주들의 거래량도 전반적으로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흥하해운의 경우는 거래량 상위에 올라와 있긴 하지만 전거래일에 비해서는 거래량이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도 살펴보겠습니다. 거래량 상위에 올라왔던 테마가 상승률 상위에도 많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유주 한국석유나 흥구석유, 그리고 비철금속 구리 관련주 이구산업과 조일알미늄이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반도체주 전반이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DI의 급등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5거래일 연속 기관 순매수가 이어지는 가운데 두 자릿수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률 상위도 살펴보겠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속 인플레이션 우려도 부각되고 금리 인하 기대감도 점차 후퇴하고 있는데요. 중동의 고조 속 우려도 후퇴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주 그리고 가온칩스 등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 하방 압력을 놓고 있는 가운데 2차 전지주 에코앤드림과 엔캠도 급락을 보이면서 하락률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테마 중 하나죠. 전력설비 관련주, 전선주들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는 반면 재룡전기와 HD 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오늘 강세로 출발했지만 곧바로 하락으로 전환해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고대역 메모리나 CXL 확산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 DI, 4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켜내면서 연일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고요. 역시나 오늘은 정유, 에너지주가 많습니다. 역시나 한국석유와 S&T에너지, 흥구석유가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오늘 빙그레도 신고가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른 더위에 따른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증권사의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투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3거래일째 상승불을 켜내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본 증시였습니다. 네, 빅데이터로 본 증시 오후장 포착된 종목에 대한 판정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염정차장 리서치하는 고윤기 이사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종목 내에서 사실 상승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습니다. 오후장 이 종목 과연 어찌할까요? 포착된 오늘의 종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잘 갔던 전력 주 안에서도 대장 역할을 톡톡히 했던 종목이죠. SD 현대일렉트릭 오늘 장중 6%까지 낙폭을 키웠다가 살짝 하락폭을 줄여나가고 있는 가운데 조금씩 힘을 내주면서 고개를 들고 오후장 들어서는 낙폭을 축소하는 힘을 더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의 변동성 어찌할지 오늘 낙폭을 줄이는 것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SD 현대일렉트릭에 대해서 오늘 기업 분석에 대해서는 염정 차장이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는 고윤기 이사께서 하나하나 파헤쳐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SD 현대일렉트릭 워낙 투자 포인트라든지 모멘텀은 많이들 아실 거고 다만 최근 들어서 지난 거래일이었죠. 그때부터 변동성을 키우기 시작해서 오늘도 좀 장중에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낙폭을 줄여나가는 힘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지 기업 분석에 대해서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일단 너무들 많이 아시는 종목이기 때문에 간단히 정리를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력기기, 배전기, 회전기기 등에 대한 전자기기 그리고 이에 대한 솔루션을 공급 제작을 하고 있고요. 전력기기가 전체를 차지하는 비중의 50% 이상이고요. 배전기기, 회전기기 순서대로 매출 비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66%로 작년 기준으로 66%인데요. 여기에 최근에는 이제 북미 쪽에 대한 추가 수주로 인해서 해외 비중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해외 매출 비중에서 기존에는 사우디 쪽에 대한 부분이 좀 컸다라는 부분에서 최근에는 북미 쪽에 대한 해당 국가에 대한 다변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PER은 좀 다소 높습니다. 최근에 주가 급등에 따른 동일 업종의 PER은 21배이고요.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31배 수준으로 동일 업종 대비해서 좀 다소 높은 구간에 있고 PBR 역시도 7.8배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배전기기, 송배전 쪽에 대한 시장 호황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북미 인프라에 대한 교체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겠고, 신재생 쪽, 그리고 네. 최근에 AI 반도체 시장까지 거의 지금 모든 분야에서의 시장 호황에 따른 수주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수주 잔고가 5조 3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에 대한 부분은 1년 전 대비해서 52% 정도 증가한 수준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에 대한 캐파 증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회사채에 대한 부분, 자금 조달의 부분도 지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앞으로 캐파 증설에 따른 시설 자금이라든지 운영 자금 등에 대한 부분이 확보된 상태이고요. 미국의 알리바바 공장에 대한 증설이 결정되고, 국내에 마찬가지도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2030년까지 이에 대한 부분은 캐파 2배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면서 지금 수주에 대한 부분을 캐파 증설로 다 커버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HD 현대일렉트릭 워낙 AI 시장 확대에 따른 전기가 모자른다라고 하면서 북미약도 수출이 견조한 실적과 성장성을 겸비한 만큼 대장 역할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지난 거래부터 변동성을 키우기 시작해서 또 MSCI 편입에 대한 이벤트 그리고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많이 올라온 주가 과연 차익 실현에 대한 압박을 어느 정도 견뎌낼 수 있을지 기술적으로 좀 분석을 들어볼까요? 일단은 기술적인 분석을 놓고 보더라도 일단 수급적으로도 지금 기관 투자자는 지금 연일 지속적인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일단 1번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최근에 시장을 놓고 본다면 중동 리스크뿐만 아니라 지금 국내외 여러 가지 변수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1분기 실적을 앞두고 나서는 오히려 이제 실적적인 부담감이 있는 종목군들, 즉 많이 오른 종목군들에 대해서 지금 옥석 가리기가 지금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게 좀 특징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1월달 종가 대비해서 거의 그 상승률만 따지게 되면 거의 500% 가까이 지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 한 해 화두라고 할 수 있는 종목군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이러한 주가 상승을 이끌 만한 실적이 나올지가 일단은 앞으로의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그 공시를 통해서 예시한 올해 실적에 대한 어떤 가이던스와 그리고 AI를 필두로 한 전력기기의 어떤 수요를 놓고 본다면은 이러한 실적의 가이던스를 충족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실적에 대해서 더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 오히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전반 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회사 내부적으로도 우호적인 환경이 펼쳐지고 있지만 집중적인 매수세에 의한 즉 수급적인 요인으로 인한 상승세라고 좀 배제를 할 수 없는 이유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월 15일 날 발표된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은 종목군들의 하나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MSCI 편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패시브 자금이 유입됨에 따라서 오히려 더 오를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지만 최근 같은 경우에 오히려 이러한 기대감이 선반영이 되면서 오히려 주가는 선제적으로 오르고 오히려 편입한 이후에는 하락하는 모습들을 한진칼이라든지 일부 종목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실적 시즌과 그리고 MSCI로 인한 주가 상승세가 오히려 선반영된 가능성도 일단은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현재 구간대에 오히려 상승에 대한 확률에 따른 수익보다는 하락에 따른 오히려 손실률이 더욱더 확률적으로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오히려 보유자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보유하신 분들께서도 익절 라인을 미리 지정하신 다음에 매매하시기를 당부하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전망이라든지 이런 게 좋지만 한 단계 레벨업하기 위해서는 뭐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야 되는 1분기 가이던스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야 되는데 그러한 어떤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2월 달에 영국 내셔널 그리드에 대한 물량이 선적이 됐기 때문에 이런 걸 놓고 본다면 가능성은 있다. 다만 올 한 해 강하게 올라왔던 점을 놓고 본다면 지금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상황까지 놓고 본다면
굳이 현재 시점에서 따라붙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HD 현대일렉트릭 지금의 변동성 어떻게 대처할지 두 분의 판정 화면을 통해 만나봅니다. 네, 기업과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HD 현대일렉트릭 일단 어느 정도 그 기대감을 반영한 고가권의 자리에서 기업 분석과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각각 쉬어갈 수 있다. 조금 더 무게를 실어주셨습니다. 지금 조정 시 매수에 대한 전략 짚어주셨는데 그래도 빠지면 매수 기회를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이시네요. 염정 차장님. 네, 지금 최근 한 3거래일 보게 되면은 위아래로 변동성이 10에서 15% 정도를 가지고 가는 만큼 지금 상당히 조금은 고점에서 좀 불안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 초반에는 한 마이너스 6%까지 밀렸다가 사실 상당히 빠르게 좀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 부분도 언젠가는 또 쉽게 빠질 수 있는 변동성 주의 구간에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단계라기보다는 지금은 관망을 하시고 원하는 가격대 좀 설정해 놓으신 다음에 어느 정도 도달하면은 그때 접근하시는 것도 늦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윤기 이사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주신 만큼 보유자의 영역에서도 언제든 수익 실현하고 나와야지에 대한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의견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뭐 단기적인 관점을 놓고 본다면 뭐 단기 이동평균선을 깨지 않는 이상은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보유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적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업의 내부적인 그런 이슈보다는 단순히 수급으로 인해서 주가가 오르거나 하락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조금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신규 진입하실 분들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뭐 올해 실적이라든지 내년 그리고 향후에 대한 어떤 캐파 증설에 따른 수혜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구간대이긴 하지만 굳이 현재 시점, 왜냐하면 지금 정치적인 리스크라든지 그리고 해외적인 어떤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조금 현금을 챙기시는 네. 전략이 오히려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자리이다. SD 현대일렉트릭 두 분 다 쉬어갈 수 있는데 조금 더 무게를 실어주신 만큼 판정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판정 종목 SD 현대일렉트릭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에서 과연 두 분께서는 틈새를 노릴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 갖고 오셨는지 종목 함께 겨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지난 관심주였던 염정 차장의 APR과 그리고 고윤기 이사의 넥스트칩 일단 그간의 일주일의 흐름을 봤을 때 APR이 또 승리 도장을 받았습니다. 조금 더 갈 수 있는 힘에 대해서 앞으로도 기대를 걸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APR 좋은 움직임 앞으로 또 지켜보시죠. 자, 이제 두 분의 오늘의 종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선방할 수 있는 종목으로 이번 주 어떤 종목 갖고 오셨을까요? 네, 롯데관광개발과 현우산업입니다. 자, 현우산업을 들고 오신 이유 저는 압니다. 오늘 리서치 아름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리포트 효과를 잘 봤나 싶었는데 지금 좀 차익 실현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런 장에서도 오늘 그 이슈에 반응을 했어요. 네. 일단 시장이 4월 달에는 좀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조정 장세 그리고 일부 조금 종목들 테마 쪽으로 조금 자금이 많이 쏠렸던 부분에 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아무래도 좀 4월 맞이해서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서 조금 차익 실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오히려 좀 실적적으로 조금 안정화될 수 있는 그리고 향후에 성장성이 있는 종목군으로 한번 집중을 해보자라는 그런 컨셉으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현우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PCB 제조 전문 기업입니다. 주요 고객사는 일단 LG전자, LG 디스플레이 등과 같이 이제 LG그룹 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LG그룹 계열사인데 지금 2023년 말 LG전자의 전장사업본부의 수주 잔고가 지금 무려 100조 원이 지금 넘는 상황입니다. 네. 이 중에서 인포테인먼트가 지금 50% 이상 그리고 파워프레인이 30% 정도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와 맞물려서 당연히 현우산업에 대해서 올해 그 실적 성장에 대해서 기대를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우산업이 만드는 전장용 PCB 같은 경우에 이제 텔레매틱스와 이제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탑재가 되는데 당연히 이제 수주 비중이 큰 인포테인먼트와 파워트레인에 대한 관계된 부품이기 때문에 LG전자의 전장용 부품 수요에 따른 확대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베트남 법인의 생산 라인 안정화로 인해서 수익 개선이 진행되는 것만큼 어느 정도 조금 바닥권을 찍고 올라갈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현우산업 오늘의 급등 이후 더 달릴 수 있는 힘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롯데관광개발입니다. 염정 차장님께서는 뭐 클리오 APR로 굉장히 선박을 했기 때문에 소비 쪽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카지노까지 갖고 오셨는데 여기서는 어떤 포인트를 주목하신 걸까요? 저는 사실 4월의 전략을 낙폭 과대 종목 쪽을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롯데관광개발 역시도 최근에 단기적으로는 반등을 했지만 다시 한번 주가가 좀 내려오면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을 중시하면 사는 4월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롯데관광개발 4월 1분기 실적에 대한 빠른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매출액은 1,00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영업이익은 50억 원 흑자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3분기에 2023년 3분기 흑자 전환됐다가 4분기에 살짝 다시 밀렸습니다. 그러다 다시 1분기에는 매출액 외형 성장과 함께 흑자 전환, 연간으로 올해 흑자 전환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에 대한 부분은 카지노 쪽에 대한 매출 비중 확대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매출 전체에서 카지노가 차지하는 비중은 25%가 채 되지 않았는데요. 작년 기준으로는 50% 가까이 상승을 했고 올해 1월에서 3월 1분기 동안 카지노 쪽의 누계 실적이 700억 원입니다. 그러면 거의 매출액의 거의 60, 70%를 카지노 쪽이 확보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제주도 쪽의 월별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증가 역시도 롯데관광개발의 호텔업 쪽에 대한 그리고 카지노 쪽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는 9,0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우산업에 맞서는 롯데관광개발 낙폭과대주 내에서 최근에 보면 중국 관광객들 이제 자주 눈에 보이는데요. 또 주가로도 같이 가져갈 수 있을지 기대를 걸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윤기 이사 그리고 염정 차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